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터도 18회차 K리그 5경기 분석 및 성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2월이 두 번이 됐죠. 한 16억 정도가 2월이 됐기 때문에 한 30억 정도가 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K리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중 경기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팀들이 결장 예정자를 제외하고는 베스트 선수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성남의 경기가 금요일 경기라서 이번 회차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총 K리그는 5경기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입니다. 수원FC 대 대구의 경기고요. 수원은 서울과 1대1 무승부, 대구는 광주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수원은 이영재 선수가 진행 경기 결정을 했었는데 일단 이번 주말 출전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좀 불투명한 것 같고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승 1무 3패를 하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엔 3승 1무 1패로 3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3경기 연속으로 이제 1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3연승을 하고 있고요. 지난 주말과 주중에는 좀 세징야 선수가 결장을 하긴 했었지만 연승을 이어나갔었던 대구고 이번 주는 세징야까지 복귀가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의 흐름도 좋고 여기에 세징야까지 복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또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특별한 부상자가 없는 상황에서 최하위 팀인 이제 수원FC를 만난 그런 대구FC고요. 일단 부상자들이 복귀를 하고 그리고 에드가가 연속으로 지금 복귀하고 나서의 그런 득점을 해주는 모습들 또 역습에서도 스피드가 좋지 않았었던 그런 대구였었는데 김진혁과 에드가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좀 역습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진용 선수가 중원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홍정훈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수비가 좀 불안했었던 이번 시즌 초반에 대구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는 수비에서 중심을 잡아주면서 안정감이 좀 되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추가 시간에 조금만 더 버텼다면 승리를 했을 경기였었는데 추가 시간 막판에 이제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실점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승부가 됐었죠. 이영재 선수가 결장하긴 했었지만 한승규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많이 보여줬었고 라스도 일단은 또 득점을 했습니다. 수원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나쁜 팀은 아닙니다. 뭐 무렐로라든지 아니면 뭐 이영재나 뭐 한순규 아니면 라스 뭐 이렇게 좀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좋지만 이 결정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정동호 선수가 지난 경기는 교체 명단에 있었는데 출전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측에 대한 그런 공간이 굉장히 좀 많았었던 그런 수원FC였었고요. 일단 두 팀을 비교를 하자면 전체적인 경기력과 흐름 모두 좀 대구가 좋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4연승 이번 경기 이기게 되면 대구가 4연승을 하게 되는데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울산이나 전북이 아닌 이상 좀 4연승 자체는 좀 어려운 기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수원FC가 그래도 홈에서는 그나마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홈에서는 좀 홈콜을 받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정만 가면 판정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을 받는 그런 수원FC지만 홈에서는 그래도 이 판정에서는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의 4연승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경기력을 비교했을 때는 세징야가 복귀하는 대구 쪽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참고를 해서 수원FC의 승무 투픽이면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초안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수원FC의 승을 가는 거는 좀 너무 도전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서 최종픽 때 일단 단통 무승부를 가져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 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고요. 수원은 성남에게 1대0 승리, 포항은 제주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수원은 김건희, 한석종, 김민호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최성근 같은 경우에는 징계로 이번 경기도 결정을 합니다.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오범석 선수가 지도자
교육이죠. 그래서 네, 어쨌든 지금 지도자로 인해서 이번 경기 결장 예정이고요. 3승 1무 1패로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 다들 느끼시겠지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누가 정배받을지 좀 예측이 되진 않는데 그래도 수원이 정배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흐름은 두 팀 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포항이 뭐 지난 경기 비기긴 했지만 그 전까지 3연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포항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무승부를 하긴 했었지만 경기력에서 좋았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고 특히나 후반전에 고영준 선수가 투입이 되고 나서의 이런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포항의 모습이 있습니다.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승리하긴 했지만 이기재의 프리킥 득점이었다라는 점과 그리고 상대팀이었던 성남이 뮬리치나 이스칸데로프 이런 선수들이 일정도 일단 타이트한 상황에서 라마단 기간으로 인해서 제대로 영양 보충이 되지 않았습니다. 좀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성남이었다 라는 점을 상대가 그런 성남이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헨리가 복귀한 점은 수원에게 있어서 수비적으로 좀 안정감을 불어 넣어주고 있고요. 안토니스도 지난 경기에서 킥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정상비는 뭐 전방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중원에서의 이런 한석종과 김민호의 공백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 전방에서의 김건희 공백 역시 있어 보입니다. 이 한석종과 김민호의 공백을 좀 최성근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가능한 선수인데 이 선수까지 징계로 결장을 하게 되면서 지난 경기에서 이런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고승범이 고군분투하긴 했지만 상대가 성남이었었고 지금은 상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좀 출전이 가능하긴 하다면, 저는 수원 사이드로 보긴 하겠지만, 출전은 일단 불투명한 상황이고, 포항의 경기력이 지난 경기 괜찮았다라는 생각에, 이 경기는 일단은 포항 사이드로 바라보곤 있습니다. 다만, 이 포항의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타시나 크베시치 이런 용병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득점력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에서도, 크로스나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제공권이 좀 강현무 키퍼가 여전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헨리의 세트피스 한 방에 오히려 포항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초안은 좀 승무패가 다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경기입니다. 2위 울산 대 10위 광주의 경기고요. 울산은 인천과 0대0 무승부, 광주는 대구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울산은 2승 2무 1패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2승 3패로 6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울산이 최근 승리가 없는 상황에서 광주를 만났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엄원상과 이제 김종우 선수의 출전 여부가 여전히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펠리페는 이런 엄원상과 김종우가 없다 보니까 좀 고립이 되는 상황이 보이고 엄지성 같은 경우에는 가끔가다 이제 훌륭한 슈팅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이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고 좀 약간 벗어나거나 아니면 골대 맞추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헤이스도 움직임과 전체적으로 이제 공격에서 광주에게 있어서는 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주공과 더불어서. 하지만 결정력이 레알의 비니시우스나 맨시티의 스털링 같습니다. 그만큼 결정력이 굉장히 좀 답답하고요. 울산 역시 그런 선수가 있죠. 김인성. 지난 경기 골대가 비어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득점하지 못했었던 그런 김인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프사이드 기가 올라가긴 했었지만 VAR까지 갔으면 온사이드 판정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득점을 하지 못했다는 거 어찌보면 오프사이드든 오프사이드가 아니든 그것은 득점으로 연결이 됐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의 김기희와 불투이스 라인이 최근에 불안한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상대가 일단은 광주고 펠리페가 고립이 되는 그런 광주 또한 헤이스의 결정력이라면 이 경기 울산이 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변이라면 무승부겠지만 광주의 경기력을 봤을 때 또한 원정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저는 이 경기 큰 고민 없이 울산의 단통 승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부분은 광주와 마찬가지로 울산의 결정력이 불안하긴 한데 광주 상대로 4경기째 좀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진 않아서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일단 정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전북 대 제주의 경기고요. 전북은 강원과 1대1 무승부, 제주는 포항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전북은 한규현 선수가 지난 경기 결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 경기도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고요.
3승 2무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패배가 없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주민규 선수가 지난 경기 햄스트링처럼 보이긴 했었는데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었죠. 출전 여부는 일단은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3승 2무로 5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일단 흐름이 좋은 두 팀이 만났고요. 이 경기는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경기이긴 합니다. 전북의 꾸역승 그리고 스쿼드 이런 부분을 좀 믿어야 할지 아니면 제주의 견고한 수비와 최근에 공격까지 좋은 제주를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다만 제주의 승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이변으로 봤을 때는 전북이 홈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원정에서의 제주는 개인적으로 좀 크게 기대가 되는 팀은 아니라는 생각에 좀 전북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고요. 투픽이라면 투픽이면 안전하긴 하겠지만 다른 경기에 폴더를 쓰고자 이 경기를 단통으로 생각을 했고요. 단통이라면 제주가 굉장히 좋은 팀이고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일주일을 쉬고 경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아닌 전북의 풀 주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주민규 선수의 출전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출전 여부가 한마디로 불투명하죠. 주민규가 없다면 제르소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제르소와 진성욱만으로는 전북의 수비를 뚫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안은 이 경기도 일단은 정배인 전북의 단통 승을 바라보고는 있는데요. 일단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울산은 좀 의심하고 있지는 않고 전북은 상대가 제주라서 무승부까지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초안에선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인천 대 강원의 경기고요. 인천은 울산과 0대0 무승부, 강원도 전북과 1대1로 비겼습니다. 인천은 1승 2무 2패를 하고 있고요. 강원도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최근에 오재서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우측에서의 활약이 굉장히 좋죠. 또한 이 정동현 선수가 3백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이 인천의 3백이 시즌 초에 3백 했었을 때는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정동윤이 오면서 좀 굉장히 안정감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석이 뽀백일 때는 델브리지의 이런 똥을 치우느라 바빴었는데 델브리지도 3백에서는 각성한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죠. 무구사가 지난 경기 출전하진 않았지만 이번 주말에는 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반대로 강원 같은 경우에는 임창훈 선수가 들어오면서 인천의 오재석처럼 굉장히 무섭습니다. 크로스도 굉장히 좋고 돌파도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워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카일 워커가 생각이 날 정도로 이 측면에서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강원에 또 다른 공격 루트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신강훈의 공백이 있었던 그런 강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창우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미열도 일단은 득점을 했고 강원이 맞나 싶을 정도의 이런 경기력, 이 병수볼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리고 김대원을 활용한 역습 역시 좋습니다.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인천보다는 강원이 나아 보여서 무승부를 일단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경기고요. 다만 홈에서의 인천은 그래도 쉽게 지지 않는 팀이라는 점, 그리고 무고사가 복귀할 수도 있다라는 점, 라인을 좀 많이 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라인을 많이 올리지 않는 팀들에게 강원이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경기 강원의 좋았던 경기력은 전북이 일단 수비적인 편이기보다는 조금 공격적으로 나오는 편이죠. 라인이 낮은 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인천이 이렇게 라인을 전북처럼 많이 올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강원의 이 공격이 제대로 통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이 없다면 김대원 선수를 활용한 역습이 제대로 나올 수 없을 거고, 그리고 측면에 대한 공간도 틀어막는다면 사실 임창우의 이런 활약도 조금은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강원이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뒷공간과 측면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천이 이런 역습이나 크로스 공격 한방, 무고사의 한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강원이 정배를 받을 것 같은데 저는 이변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초안에서는 인천의 단통 승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마사도 진행력이 굉장히 좋은 활약이었었고 임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강원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무승부가 좀 끌리긴 합니다. 그래서 최종픽까지 이 경기를 단통 무승부를 갈지 아니면 단통 승을 갈지 아니면 승부 투픽을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K리그 5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내일 세리에 9경기 분석 및 초안픽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